네, 화요일장 마감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시장이 우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금 익절의 대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모시고 여러분들께 현명한 판단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제대로 밀당을 할 때 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어요. 네. 안 그래도 화요일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튜디오 나올 때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주실 텐데 오늘은 어제와는 다소 다른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진단부터 내려주시죠. 일단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회일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오르면은 상승장인가, 하루 또 크게 내리면은 하락장인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흐름들의 시장 움직임에 상당히 좀 부안해동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보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또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뭐 어제도 그러하였고 오늘도 그러하였고, 충분히 양선에서, 즉 플러스권 내에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시장 때문에 덜 오를 뿐이지 결과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지금 현재 최근 어떤 하락장이라든지 또는 약세 또는 횡보권 또는 어떤 박스권 내에서 어떤 변동성을 끌고 나아가는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없거나 시장과의 어떤 디커플링을 좀 보여줬더라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단기 조정이다, 뭐 고점이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부분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권 내에서의 어떤 조정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본다라면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평균적으로 내가 종목당 어떤 비중을 기존에 뭐 30~40% 정도가 들어갔다라면은 그 2분의 1 정도, 2분의 1 수준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은 시장이 지금 내일 포함해서 이번 주 내내 좀 지속을 하게 된다면 오늘 시장의 어떤 각 종목별 또는 강세 종목군들을 하나하나씩 면밀히 보신 분들 중 면밀히 보셨다면 그 중에서 특출나게 좀 신경 쓰이는 것이 정치 테마주들의 어떤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거나 횡보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풋 종목으로서의 어떤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강한 종목 또는 상승하는 종목을 좀 외면하시고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덜 가지시거나 소위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는 좀 안도감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또는 외국인 기관, 지금 현재처럼 조단위 어떤 매도세를 보여줄 때는 오히려 전저점을 이탈하는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매매를 하실 때는 비중을 좀 작게 잡으신다든지 차라리 지금 현재 조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눌림목 또는 분봉상의 어떤 조정 구간 내에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쪽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종목보다는 어쨌든 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강하게 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밍이 좋게 또 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종목들 빠르게 진단을 받아볼 텐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오늘 SK 하이닉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5% 넘는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대표적인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종목별로 온도차가 좀 두드러졌는데 포스코 강파는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철강업계 당분간 호실적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마시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모멘텀 받아가며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시죠. 철도 관련주 대아티아인데요. 상반기 중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철도 인프라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가면서 거래량 크게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궁금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사주를 팔았죠.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 기업인 와패드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1,769억 원가량의
차량을 이제 팔기로 결정을 하면서 오늘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도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보고 좀 사들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끌고 가도 되는 건가요? 생각하기 그렇죠. 네. 자, 일단 뭐 좀 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중장기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비추세 종목을 나는 3년 들고 갈 거야, 5년 들고 갈 거야, 뭐 그런 관점에서 굳이 구태여 버티실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38만 원대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굳이 보유하실 필요 없고 차라리 매도하시고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캐나다의 업체죠. 앞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웹소설 또는 웹툰 업체를 좀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즉 말 그대로 네이버 웹툰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어떤 포석으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약 한 2천억 원 채 안 되는 어떤 자사주 매도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60조 원이 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강한 어떤 시가총액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크게 어떤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현재 컨택트주로서 네이버가 그동안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줘 왔었고 이 과정 중에 있어서 공매도 그리고 비추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 이 모든 것들을 뒤섞이면서 사실상 개인들만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가 메리트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바닥이다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많이들 관심 갖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바닥을 예단하시거나 찾으실 필요가 없이 오히려 이런 어떤 하락 추세, 비추세 구간의 끝 마무리에 어떤 뭐 강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하루에 최소 뭐 7% 또는 그 이상의 강한 상승과 함께 대량의 거래 그리고 해당 시점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발생하는지 그 정도의 시그널을 확인하시고 돌다리도 2번, 3번 두들기시면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혹여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면은 이제 와서 매도함에 있어서는 손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분명 계시라 생각합니다. 뭐 단호히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절대 추가 매수, 즉 물타기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단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추세를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대해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 확인해 본 후에 이 매도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공모 열풍을 뜨겁게 불러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기대감이 너무 컸을까요? 따상할 걸로 예상했지만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 주라도 받으셨던 분들은 이거 이렇게 파란불 크게 보고 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하락폭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위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아마도 팔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 제 지인분들 중에서 오늘 하루 만에 약 한 8억 정도의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십니다. 이 종목에서. 8억이요? 네.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네네. 경우 이제 뭐 선수들도 당하긴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놓고 본다면 따상을 기대하셨던 건 다소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장전부터 해가지고 약 한 300만 주 정도의 물량을 채웠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상 체결수량 30만 주를 넘어서면서 시가 결정된 이후에 이렇다를 반등 없이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지 뭐 내가 2배, 3배 먹겠다 이렇게 뭐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작든 크든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성공을 하시거나 좋은 결과를 내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SKIE 테크놀로지죠.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만 분리막과 관련돼서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 이후에도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여타 뭐 예를 든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여타 2차 전지 또는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고평가라는 의견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고평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또는 2차 전지의 어떤 섹터 자체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주목 받아볼 수는 있겠으나
첫날 이렇게 사실상 기대 이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종으로만 유지하시고 혹여 오늘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포지션을 좀 청산하시는 쪽으로 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좀 마음이 배신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네. 것 같은데 일단 물타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어제 추천해 주신 이 종목 하나 에이스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4%에 가까운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근접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죠? 참 항상 그렇습니다. 갈등입니다. 네. 네, 일단 갈등인데 오늘 대략적으로 8%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경영권과 관련됐던 지분 경쟁에 대한 또 이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시장은 늘 그러하듯이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슈 자체가 상당히 주가에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어떤 맥락에서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이제 와서 좀 밝혀드릴 수가 있겠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흐름은 사실상 기업 내의 어떤 운영상의 어떤 이슈가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좀 노출되는 빈도수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노출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찌 본다면 선수권 영역에 진입을 하였을지도 모를 것이고 추가적으로 1,500원대, 1,600원대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사실상 뭐 정말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자리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이 얼만큼 되는지는 뭐 알 수 없겠으나 최소 50% 이상의 비중을 일단 정리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큰 어려움 없이 뭐 알토란 같은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신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일단은 수익 챙겨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받아봐야겠죠. 위원님께서 네. 항상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마감 전에 베팅하면 좋은 종목 하나 던져주고 가시죠.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정말 부담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팍팍. 네, 뭐 항상 그래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뭐 한번 참 부담이 되는데 자, 일단은 오늘 종목은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CJ 헬로비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LG 쪽의 어떤 사명을 좀 변경하고 지금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뭐 OTT 쪽으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에 좀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좀 돈이 들어왔던 자리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지지, 반등 그리고 뭐 수급은 크게 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는 없겠으나 뭐 대기되어 있는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고 LGU 플러스와의 어떤 유무선 OTT 연계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지금 국권이 유지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한 어떤 성장세까지도 기대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선은 5,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목표 평단가는 5,200원 잡아드리겠으며 늘 그러하지만 목표가 집착하지 마시고 수익 주면 알뜰히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LG 헬로비전이었고요. 목표가 6,200원, 손절가 5,1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또 출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